나이가 든다는 것은 말이지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의 집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중년이 넘고 노년이 되어서도 자꾸만 무언가를 더 채우려 하고 더 붙잡으려 애를 씁니다. 특히 밤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흐릿해진 눈망울과 깊어진 주름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한숨을 내쉬곤 하지요.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밤늦게 거울을 너무 오래 보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남은 생의 에너지를 가장 빠르게 소모하는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궁금하시겠지요. 거울이라는 물건은 참으로 기묘한 도구입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를 비추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과 보고 싶지 않은 것을 한데 섞어 보여주는 허상의 창입니다. 젊었을 때의 거울은 화려한 외출을 위한 준비물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50살이 넘고 60살이 넘었을 때 특히 정적만이 감도는 밤에 마주하는 거울은 더 이상 나를 치장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의 칼날이 내 얼굴에 남긴 흉터를 확인하는 잔인한 증거물이 됩니다. 한국의 옛 어른들은 밤에 거울을 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미신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깊은 인류학적, 심리학적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밤은 음림의 기운이 가장 강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몸의 기운도 아래로 가라앉고 마음의 문도 헐거워지는 시간이죠. 이때 거울 속의 나를 너무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내 영혼의 에너지를 거울 속의 차가운 허상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 속의 나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사된 빛일 뿐이지요. 그런데 그 차가운 빛의 환영을 보며 아,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이제 내 인생도 끝자락이구나 라고 읊조리는 순간 당신의 생명력은 그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내가 평생 글을 쓰고 말하며 깨달은 것은 인간의 언어와 시선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노년의 밤, 거울 속에 자신에게 던지는 비관적인 시선은 스스로에게 거는 저주와도 같습니다. 이 주름 좀 봐. 이제 누가 나를 봐줄까? 혹은 벌써 머리가 이렇게 다 빠졌네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기 긍정이라는 뿌리를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거울은 빛을 반사합니다. 하지만 밤의 거울은 어둠을 반사합니다. 내 마음속의 불안, 고독,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거울이라는 매개체가 증폭시켜 나에게 되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응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현재의 나를 사랑하기보다는 잃어버린 과거의 나를 그리워하며 현재의 자신을 학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에너지의 낭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가꿔야 할 것은 거울에 비치는 가죽의 질감이 아니라 그 가죽 안에 담긴 영혼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거울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껍데기에 매몰되고 맙니다. 한국인들에게 얼굴이란 무엇입니까? 얼이 담긴 꼴입니다. 영혼의 모양새란 뜻이죠. 밤늦게 거울을 보며 한숨 짓는 행위는 당신의 얼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밤이 깊어지면 거울을 보지 말고 마음의 눈을 감으십시오. 거울 속에 늙어가는 육신을 확인하며 절망하지 말고 내 안에서 여전히 반짝이고 있는 지혜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밖을 향한 시선을 안으로 돌릴 때 비로소 노년의 진정한 품격이 살아납니다. 거울 속의 그림자와 싸우지 마세요. 그림자는 빛이 있으면 당연히 생기는 법이고 육신의 쇠락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 섭리를 거부하고 거울 속에서 젊음의 파편을 찾으려 애쓰는 것만큼 애처로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밤은 휴식의 시간이지 자신을 심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가치를 측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거울이 비출 수 없는 훨씬 더 깊고 넓은 우주를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밤의 거울로부터 고개를 돌리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평온한 잠을 얻을 것이고 내일 아침 거울보다 더 맑은 생의 활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내가 밤늦게 거울을 보지 말라고 한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단순히 거울이라는 물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거울을 매개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기치의 정체, 즉 기체치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기가 막힌다는 말을 자주 썼지요. 기가 순탄하게 흐르지 못하고 한 곳에 고여 썩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병이 되고 불운의 씨앗이 됩니다. 특히 50대, 60대를 넘어서는 이 시기에 가장 경계해야 할 에너지가 바로 이 한탄의 에너지입니다. 밤에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뜯어보며 내 팔자가 왜 이럴까? 자식들 키워놔 봐야 소용없다더니 라고 중얼거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길을 막히게 하는 독약입니다. 여러분, 얼굴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일생이 기록된 운명의 지도이자 우주의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밤에 어둠 속에서 거울을 보며 내뱉는 한탄은 그 통로에 오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상처 하나쯤은 가슴에 품고 삽니다. 자식에게 서운했던 일, 배우자에게 상처받았던 기억, 평생을 바쳐 일했지만 손에 남은 것 없는 허무함. 이런 감정들은 밤이 되면 마치 물이 스며들듯 우리 마음을 적십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그 서운함과 억울함을 거울 속에 자신에게 쏟아내는 순간 그것은 살기삭지가 되어 본인에게 되돌아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며 한탄하면 내 몸의 세포들은 주인의 그 절망적인 목소리를 그대로 듣고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독 한흔이 많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어른의 지혜는 그 한을 승화시키는 데 있지 반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밤마다 거울 속에서 자신의 늙음을 비관하고 처지를 한탄하는 것은 과거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행위입니다. 에너지는 흐르는 물과 같아서 자꾸만 과거를 돌아보고 후회하면 앞을 향해 나아갈 힘이 사라집니다. 소중한 남은 생의 에너지를 왜 그 차가운 거울 속 그림자에게 낭비하십니까? 내가 아는 한 노학자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은은한 광채가 났습니다. 그분에게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더군요. 나는 밤이 되면 거울을 보지 않네. 대신 오늘 하루 내가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억하며 눈을 감지.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거울 속에 나에게 집착하는 사람은 기운이 안으로 굽어들어가 고립되지만 내면의 빛을 살피는 사람은 기운이 밖으로 뻗어나가 주변을 밝힙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수님, 나이가 드니 자꾸만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초라해 보입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거울이 보여주는 비교의 함정일 뿐입니다. 밤의 거울은 남과의 비교를 부추기고 나의 부족함만을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런 부정적인 기운에 휩싸여 잠자리에 들면 그 에너지가 밤새 당신의 오장육부를 갉아먹습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마음이 개운치 않은 이유는 어젯밤 거울 앞에서 쏟아낸 당신의 한탄이 독소가 되어 몸에 쌓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만 거울 속에 나에게 말을 거는 일을 멈추십시오. 대신 당신의 손을 잡고 고생했다고 말해 주십시오. 거울은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단 1%도 담아내지 못합니다. 당신이 살아온 고귀한 시간, 인내의 세월, 누군가를 위해 흘렸던 눈물의 가치는 거울 속의 주름살 따위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체를 막으려면 마음의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밤늦게 어두운 방 안에서 거울과 독대하며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 그것은 영혼의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밝음을 찾아가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내 얼굴의 주름을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완성으로 가는 문이라고 믿을 때 비로소 당신의 에너지는 선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흐릅니다. 낡은 거울 속의 쇠락한 모습에 시선을 뺏기지 마십시오. 대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당신의 생명을 지탱해온
당신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길을 살리고 노년의 비참함을 막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거울을 덮고 한탄을 멈추고 당신 안에 고요한 평화를 맞이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금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은 바로 이미 사라진 것들에 대한 병적인 집착입니다. 밤늦게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사실 지금의 자기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이라는 통로를 통해 그때 그 시절의 나를 찾으려 애쓰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마치 마른 우물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이 허망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의 옛 지혜에는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면 신령함이 떠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비단 돈이나 보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때 가졌던 젊음이라는 육체적 자산, 그리고 거울 속에 투영된 허울 역시 경계해야 할 물질입니다. 특히 50대와 60대를 넘어서며 우리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상실감이지요. 직위를 잃고 건강을 잃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밤의 정적 속에서 거울을 보며 그 상실을 확인하는 행위는 우리 영혼의 깊은 갈고리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이는 젊은 시절 아주 빼어난 미모로 칭송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환갑이 넘어서도 밤마다 옛날 사진을 옆에 두고 거울을 보며 시간을 보냈지요.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빛났는데 하며 말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현재라는 시간에서 추방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간 강물입니다. 지나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듯이 지나간 젊음의 환영으로는 오늘의 행복을 단 한 조각도 일궈낼 수 없습니다. 거울 속에서 사라진 것들을 찾으려 하면 할수록 당신의 현재 에너지는 급격히 휘발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중 하나는 죽은 물건들과의 과도한 결착입니다. 밤늦게 거울을 보며 슬퍼하는 이들의 방안을 들여다보면 대개는 정리되지 않은 옛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이미 입지 못하는 예전의 옷들, 이제는 쓰지 않는 물건들, 이것들이 거울의 기운과 만나면 집안의 에너지를 무겁게 가라앉힙니다. 거울은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를 그리워하며 슬퍼할 때 방 안에 가득 찬 낡은 기운들은 거울을 타고 당신의 영혼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끌어당깁니다. 불교에서는 색즉시공서 쉬이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은 결국 비어있는 것이라는 뜻이지요.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도 결국은 찰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 허상에 매달려 눈물을 흘리십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무엇을 가졌는가,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했던 청년의 시기를 지나 이제는 내가 어떤 향기를 지닌 존재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밤의 거울을 보며 자신의 쇠락을 한탄하는 것은 우주의 섭리에 대항하는 오만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꽃이 지는 것이 추한 것이 아니라 지지 않으려고 매달려 시들어가는 모습이 애처로운 법입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거울 속의 팽팽한 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비우고 받아들인 사람의 맑은 눈빛에서 나옵니다. 한국의 선비들은 방 안에 거울을 함부로 두지 않았고 두더라도 천으로 덮어두곤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겉모습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 안으로 모으는 것, 그것이 바로 수양쇼야입니다. 밤은 바로 그 수양의 시간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주름살 하나에 일일비하며 귀중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젊음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을 사는 마음입니다. 거울 속에서 과거의 유령을 찾지 마세요. 대신 거울을 돌려놓고 창밖의 별을 보거나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십시오. 나는 비록 낡아졌으나 나의 영혼은 더 깊어졌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때 당신의 에너지는 비로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허상에 집착하는 에너지는 당신을 늙게 만들지만 현실을 수용하는 에너지는 당신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거울 앞에서 서성이는 발길을 돌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고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잃어버린 것에 대한 미련을 거울과 함께 덮어버릴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가장 무서운 금기입니다. 바로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던지는 독이 섞인 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말이 씨가 된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그 씨앗이 가장 치명적으로 뿌려지는 장소가 바로 밤의 거울 앞입니다. 나는 이것을 스스로를 더럽히는 혀라는 뜻의 자가구설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은 조심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특히 밤늦게 혼자 거울을 마주하고 앉아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이제 다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었네, 자식들한테 짐만 되는 존재야 라고 읊조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넋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스스로 자상을 입히는 언어적 폭력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말은 곧 기치의 흐름입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는 만물의 기운이 새로이 소생하고 정화되는 시간입니다. 이 신성한 시간에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것은 갓길어 올린 맑은 샘물에 구정물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무심코 뱉은 죽고 싶다거나 초라하다는 말들은 거울의 반사작용을 통해 당신의 잠재의식 속으로 수천 배 강하게 각인됩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게 인색해지는 걸까요? 젊었을 때는 세상의 풍파를 견디느라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고 칩시다. 하지만 이제 50대, 60대를 넘어서는 시기라면 세상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이 나의 가장 따뜻한 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타인이 나를 무시하고 세상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 서러운가요? 그때 당신마저 거울 속에 당신을 향해 손가락질한다면 당신의 영혼은 갈 곳을 잃고 영원히 방황하게 됩니다. 내가 평생 언어를 연구하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뇌는 그 말이 남이 하는 말인지 내가 하는 말인지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거울을 보며 하는 말은 뇌가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병약해, 나는 기억력이 예전만 못해 라고 반복하는 순간 당신의 몸은 그 말에 맞춰 노화를 가속화하고 질병을 불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거는 나쁜 주문입니다. 반대로 설령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했거나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했다 하더라도 거울 앞에서 침묵을 지키거나 혹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은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몰라주는 것이지 나의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라고 스스로를 다독일 줄 알아야 합니다. 침묵은 때로 수만 마디의 말보다 강한 보호막이 됩니다. 특히 밤의 거울 앞에서는 말을 아끼십시오. 그 정적 속에서 당신의 지친 영혼이 쉴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식이 아플 때 내 손은 약손이다 라며 배를 문질러 주셨지요. 그때 그 말에는 치유의 에너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그 약손의 말을 건네야 할 나이입니다. 고생했다, 이만큼 버텨온 네가 대견하다, 너는 여전히 귀한 존재다, 이런 말들은 거울 속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당신의 얼굴에 은은한 덕도의 빛을 입힙니다. 기억하십시오. 중년 이후의 인상은 당신이 평소에 자신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심술찬고 어두운 노년의 얼굴은 사실 평생 동안 스스로에게 퍼부었던 한탄과 저주의 결과물입니다. 반대로 맑고 평온한 얼굴은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해온 언어의 흔적입니다. 밤늦게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결점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혀를 날카로운 칼로 쓰지 마십시오. 대신 그 혀를 당신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촛불로 쓰십시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거울 속의 당신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위로받아야 할 가장 소중한 동반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맺을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밤의 거울과 그 속에 담긴 세 가지 금기를 살펴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남은 생애를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로 채우기 위함입니다. 한국인의 삶에서 50살, 60살이라는 나이는 하늘의 명을 안다는 지천명, 귀가 순해진다는 이순어르식입니다. 이 고귀한 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거울이 보여주는 허상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체적인 실천법을 몇 가지 일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밤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을 보는 습관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가능하다면 안방이나 침대 근처에 있는 거울은 예쁜 천으로 덮어두거나 위치를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밤의 거울은 기운을 산만하게 하고 휴식을 방해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덮는 행위는 곧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나를 격리하고 오직 나만의 고요로 돌아가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비단 거울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낡은 기억의 부스러기들을 정리하십시오. 집안 구석구석 쌓인 쓰지 않는 물건들, 원망이 서린 편지나 사진들, 이런 것들은 거울처럼 과거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붙잡아두는 객과 같습니다. 공간을 비우면 그 자리에 비로소 새로운 생기가 차오릅니다. 비워진 공간에서 느끼는 홀가분함, 그것이 바로 노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자존심이 상했을 때 거울 앞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확인하지 마십시오.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자신의 호흡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그들의 문제이지 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단단한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50세 이후의 평안은 남의 박수 소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고요한 긍정에서 옵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을 지성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오며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결국 인생은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어머니의 품이란 태초의 평온함, 즉 나 자신과의 화해를 뜻합니다. 거울 속에 주름을 지우려 애쓰는 대신 그 주름 사이에 새겨진 당신의 인내와 지혜를 사랑하십시오. 젊음은 봄의 꽃과 같아 화려하지만 금세 지고 맙니다. 하지만 노년의 평온은 가을의 열매와 같아 묵직하고 달콤합니다. 밤에 눈을 감을 때 오늘 하루 내가 타인에게 베푼 작은 친절 하나, 내가 나 자신에게 건넨 따뜻한 위로한 문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거울 속의 100마디 한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제는 보여지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느껴지는 나를 위해 사십시오. 이 수업의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거울은 당신의 겉가죽이 시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지만 당신의 영혼이 얼마나 풍성하게 무르익었는지는 비추지 못합니다. 그러니 밤의 거울 앞에 서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고귀하고 아름다운 우주입니다.